현재 마지막 4단원, 소단원에 지금 어디까지 끝났어? 군집까지 끝났어요. 아, 미안. 지금 군집하고 있어요. 그지? 군집 중에서 총 7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 지금 끝났어요? 6번째가 끝났지? 마지막에 뭘 다뤄요? 천위과정. 이 천위과정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외워서 가는 거예요. 외운 다음에 왜 그렇게 변하는지 원리를 갖고 따지면 돼. 일단 외우는 게 우선이야. 알았지? 천위과정. 그래서 식물군집의 천위과정 이제 들어갈게요. 일단 군집이란 뜻은 여러 개체군의 집단이잖아. 뭐에 대한 개체군들이에요? 식물. 그렇지? 식물은 물 속에 사니 물 밖에 사니? 물 속에 사니 보통 물 밖에 사니? 보통 물 밖에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식물군집의 천위과정은 수중 생태계보다는 무슨 생태계? 육상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과정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중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서식하는 장소가, 우리 인간이 서식하는 장소가 육상이거든. 그렇지? 특히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대상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군집에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체군 종류들이 있겠지. 이 종류들의 뭔가의 과정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천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뀐다는 뜻이야. 바뀐다. 그렇지? 그러면 군집 내의 여러 개체군들의 뭔가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치? 뭐가 바뀐다는 얘기냐면 이 개체군들 중에서 그 지역에 무슨 종들이 있을 거예요? 우점 종들이 있겠지. 우위를 점하는 종들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지역에 생명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생명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지역에 최초에 누가 등장을 해요? 생명체가 등장을 해요. 됐지? 이 흐름을 이제 다루겠다는 얘기야. 그럼 생명체들을 생태계 생물 요소, 구성 요소로 나누면 크게 3개로 나누잖아. 생산자, 그 다음 소비자, 그 다음 분해자. 그럼 세 생물 요소 중에 최초로 등장할 수 있는 생명체는 어떤 요소겠어요? 생산자겠지. 왜? 현재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는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유기물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야. 그러면 유기물이 없는 과정에서 소비자하고 분해자가 바로 들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누가? 생산자가 먼저 등장을 해줘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 수 있어요? 소비자하고 분해자가 등장할 수 있어요. 이게 됐지? 그지? 그럼 이제 생산자가 최초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가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의 종류가 점점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 중에서 특히 이 과정을 무슨 자 중심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생산자 중심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고, 생산자 중에서 식물을 중심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이때 이제 식물의 종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이놈들이 결국에 이 지역에 뭘 형성하는 과정까지 다루냐면 숲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다루는 거를 식물 군집의 천위 과정으로 우리가 다뤄요. 이게 됐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세계 지역마다 숲이 다 있냐 이거지. 숲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천위 과정은 뭐가 형성될 수 있는, 숲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의 하나의 과정이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이 무슨 지방이에요? 온대지방이죠. 온대지방. 온대지방 중에서 뭐가 형성되는? 숲이 형성되는 장소에서 생기는 과정이라는 뜻이야. 됐지? 그러면 온대지방에서 숲이 형성되는 장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바로 그 지역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숲의 형성 과정을 여기서 다루겠다는 얘기. 이해되니? 이제 그래서 흐름 잘 잡고. 자, 이때 이제 천위 과정이 크게 2가지 과정이 있어요. 1차 천위와 2차 천위가 있어. 2개 중에서 어느 게 핵심이냐면 1차 천위가 핵심이에요. 1차 천위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2차 천위는 따라와. 뒤에서. 그렇지? 1차 천위는 어떤 말이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원래 생명체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생명체가 최초로 등장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 과정을 쫓아가는 게 1차 천위예요. 됐니? 2차 천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천위 잡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됐지? 그 다음 1차 천위가 이제 크게 2개로 나눠져요. 건성 천위하고
습성천이. 그렇지? 이때 습성은 말 그대로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육상 생태계 내에서 물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런 천이 과정이 생기는 게 습성천이야. 습성천을 설명하게 되면 지각 활동을 통해서 땅이 패였어요. 땅이 패여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고였어요. 그렇지? 그럼 일종의 뭐가 만들어진 거야? 호수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최초의 그 호수에 생명체들이 막 바로바로 들어와 살 수는 없다는 얘기지. 생명체가 없는 호수에서 생명체 등장으로 인해서 나중에 숲까지 형성이 되거든. 이 과정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건성천이는 물이 없는 환경이거든. 물이 없는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시작되는 천이 과정이. 그렇지? 두 천이 과정 중에서 역시 어느 게 핵심이냐면 건성천이가 핵심이에요. 그렇지? 건성천이 잡아야 습성천이가 이 과정 중간에 끼어들어오거든. 그렇지? 건성천 잡아야 돼. 이게 핵심이야. 됐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슨 천이 다룰 거예요? 건성천이. 참고로 건성천이하고 습성천이는 무슨 천이 사례? 1차 천이 사례야. 그렇지? 개념 잘 구분하고. 건성천이 들어갈게요. 뭐 같아요? 화산. 화산이 폭발했어요. 뭔가 나오지? 뭐예요 이게? 용암. 용암은 물질의 상태가 주로 액체니 고체니 기체니? 주로 액체지. 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액체성 물질들이 원래 주로 어디 있었어요? 땅속, 이게 땅속이겠지. 땅속을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를 층으로 구분하면 지각 다음에 멘틀이잖아. 주로 멘틀에서 올라오는 물질들이지. 그래서 용암 성분을 분석하면 멘틀의 성분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멘틀에 있는 액체성 물질이 빠져나오는 순간 뭐라 부르는 거야? 용암이라 부르는 거죠. 그지? 그렇지? 그럼 용암이 이렇게 뭐하니? 흘러내려. 그러면 용암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살던 생명체들은 100% 다 죽었다 보면 돼요. 워낙 뜨겁기 때문에 애들이 다 여기서 뒤덮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액체가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슨 화가 돼? 고체화가 되지. 굉장히 딱딱한 뭐가 만들어져요? 암석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알았지? 그러면 최초의 이 암석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지역에는 어떤 생명체도 지금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지역을 우리가 황무지라고 해요. 황무지. 알지? 주의할 점이야. 너희들 보통 생각하는 황무지 하면은 막 사막 같은 데 생각을 하거든. 그건 황무지가 아니에요. 사막에도 생명체 있기 때문에. 알지? 뭘로 완전히 구성된 암석, 즉 돌덩어리로만 구성된 지역이에요. 이게 됐지? 그지? 황무지. 그래서 그림상 이게 돌덩어리란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럼 여기에 이제 최초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체가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생명체 중에서 최초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생물 요소 중에서 무슨 자거든? 생산자거든. 우리가 앞에서 생산자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다뤘어요. 뭐하고? 식물하고 그 다음에 조류. 됐지? 이 바위로만 구성된 지역에는 최초의 생산자로 식물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바위 덩어리잖아. 뿌리를 박을 수가 없어요. 식물은 절대 등장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됐지? 그럼 뿌리를 박지 않아도 광합성이 가능한 누가 등장해 그럼? 조류가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단 조류는 어디에 살거든? 물에 살거든. 여기는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굉장히 건조하거든. 그럼 조류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런데 조류가 등장해요. 그 말은 이 환경이 뭐한 환경? 촉촉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암석 덩어리는 어떻게 촉촉한 환경이 만들어지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 누가 같이 등장해줘? 균류도 같이 등장을 해주지? 그치? 균류 중에서 뭐? 곰팡이. 지난번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곰팡이 자체는 굉장히 실과 같은 구조물들을 복잡하게 얽혀서 형성되기 때문에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쉽게 증발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 단세포성 조류가 들어와서 얘한테 유기물을 주고 얘는 환경 제공하면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라고. 이게 상리공생이잖아. 얘 하나하나는 살 수가 없어요. 환경 저항이 크니까. 도와주니까 환경 저항 뭐 했다는 얘기? 낮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 바위 표면 위에 드디어 생명체가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거지. 균류와 조류의 공생관계. 이 공생관계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지의류다 부르지. 최초의 생명체 지의류가 등장을 해요. 됐지? 자, 그 다음 이해되지? 그럼 나중에 숲이 형성되려면 결국 누가 들어와야 돼? 나중에
식물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식물이 들어오려면 뭐가 형성돼야 돼요? 식물은 반드시 뿌리 박아야 되잖아. 그럼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 이 말 그대로 암석 덩어리가 뭐 해져야 된다는 얘기? 쪼개져 줘야 된다는 얘기지. 토양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암석 덩어리가 쪼개지는 과정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하지? 풍화작용이라고 하지.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나중에 토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이때 이제 풍화작용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물리적 풍화가 있고 화학적 풍화가 있어요. 물리적 풍화를 또 다른 말로는 기계적 풍화라고 그러지. 외부 충격으로 해서 이렇게 깨지는 거. 그렇지? 그다음 또 무슨적 풍화가 있어요? 화학적 풍화가 있지. 결국 암석과 같은 물질들도 결국 화학 물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놈들이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거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특히 생명체가 존재해서 생명체의 생명 활동은 특히 무슨적 풍화를 촉진시키냐면 화학적 풍화를 촉진시켜요. 그렇지? 특히 지유류들 같은 경우는 이놈들이 생활하면서 주변에다가 무슨성 물질을 뿌리기 시작하면 산성 물질을 조금씩 뿌리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바위 덩어리하고 산성 물질이 만나게 되면 바위 덩어리가 산화되면서 이놈들이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럼 드디어 토양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고. 이해됐지? 그럼 토양이 형성되면 처음부터 깊게 형성되겠냐, 얇게 형성되겠냐? 얇게 형성되겠지. 그럼 이제 어쨌든 토양은 생겼기 때문에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누가? 식물이 드디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이해됐지? 근데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없는 놈은 못 들어와요. 뿌리를 얇게 박을 수 있는 식물. 그럼 뿌리를 얇게 박는 식물은 다 자랐을 때 몸집이 크겠니, 작겠니? 작겠지. 그래서 식물 중에서 몸집이 가장 작은 식물이 누가? 선태류가 등장을 해. 그렇지? 얘들 선태류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이끼 종류야. 이해됐지? 이끼 종류도 실제로는 습한 환경 좋아하거든. 그래서 지우류가 있는 환경에서 토양이 형성되게 되면 그때 선태류도 같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이해됐지? 그럼 봐. 그럼 선태류라는 식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 지우류 때문이지. 그렇지? 그럼 지우류가 원래는 생물이 원래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놈이 새로운 생물이 들어올 수 있는 뭘 만들어주기 시작을 해. 환경을 최초로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이놈을 이 지역에 무슨 자라 표현하냐면 개척자라 표현해. 앞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초의 환경을 이들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 이해됐지? 그리고 교재를 보면 지우류하고 선태류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게 돼요. 그렇지? 같이 묶으면 동시에 나왔다는 게 뜻이 아니야.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해? 지우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선태류 등장한다고. 그렇지? 그럼 이제 식물과 같은 생물체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화학적 풍화작용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되고 토양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 뿌리를 더 깊게 박을 수 있는 식물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누구보다 커요? 선태류보다 좀 더 큰 식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식물들이 바로 이런 풀들이지, 풀. 그렇지? 그래서 초원이 형성돼요. 됐냐? 그래서 이거를 초본류가 등장한다 표현해. 이해됐지? 그지? 그럼 시간이 더 지나잖아. 그럼 이 깊이는 뭐지? 더 깊어지거든. 그지? 더 깊어지면 뿌리를 더 깊게 박을 수 있는 식물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풀들이 있고 뿌리를 더 깊게 박을 수 있는 몸집이 더 큰 놈들. 됐지? 이런 것들 우리가 관목이라고 부르지, 관목. 지난번 설명했지, 관목? 됐지? 다 자랐을 때 내 무릎, 내 허리 또는 내 키만큼 자라는 나무들, 이런 걸 우리가 관목이라고 그래요. 됐니? 이제 관목이 등장을 했어. 그럼 관목이 등장하고 나서 토양의 깊이는 더 깊어져요. 특히 이러한 식물들이 뿌리를 계속 뿌리 내리다 보면 이것들의 작용을 통해서 이 암석화가 되어 있는 게 풍화작용이 훨씬 더 빨라져. 그렇지? 토양의 깊이는 더 깊어져요. 더 깊어지게 되면 이제 뿌리를 더 깊게 더 박을 수 있는 식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럼 관목보다 크기가 더 뭐한 것들이? 큰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관목 다음으로 큰 나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지난번 숲의 층상구에서 살짝 다루는데 뭐? 아교목보다 큰 거를 교목이라 하지. 그렇지? 여기서 아교목을 생략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교목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교목은 다 자랐을 때 보통 몇 미터가 넘어가요? 10미터가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무슨 유들이 등장해? 교목류들이 등장을 한다고. 됐지? 그럼 교목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놈들의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뭐가 형성이 돼요? 숲이 형성되는 거지, 숲. 됐지? 이때 숲을 한자로 하면 림이에요. 림, 숲을 림. 됐지? 숲. 림. 됐지? 이때 이제 교목의 종류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시키거든.
크게 두 종류로. 그렇지? 빚을 많이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교목이 있어요. 빚을 많이 받아야 그런 교목을 양수교목이라고 그래요. 양수교목. 그렇지? 상대적으로 빚을 적게 받아도 생존이 가능한 교목이 있어요. 그런 교목을 음수교목이라고 그래요. 됐지? 양수교목이 먼저 등장해서 음수교목이 먼저 등장했어요. 양수교목이 먼저 등장하도 왜? 여기까지는 빚이 충분히 다 들어오거든. 빚이 굉장히 많거든. 이제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양수교목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줘요. 됐지? 그치? 주의할 점이야. 양수교목에 해당되는 종은 한 종이냐? 여러 종이다. 여기도 여러 종이겠지. 관목유독 한 종이냐? 여러 종이에요. 초본유독 여러 종이고 선터리도 여러 종이야. 지유류독은 지유류독. 특히 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역시 여러 종이 있어요. 알았지? 헷갈리면 안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애들이 한 종만 있는 줄 알고 애들이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천이 과정인데 정확히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점종이 바뀌는 거예요. 됐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수교목이 최초로 등장을 하면 이들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들만의 뭐가 먼저 만들어져요? 숲이 만들어지겠지. 숲을 한자로 갖고 이거 림이 만들어진다고. 무슨 림이? 양수교목 림이 만들어진다고. 숲이. 보통 표현할 때 뭘 생략시켜버려요? 교목을 생략시켜버리거든. 양수림이 형성되다 표현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수림이 형성된다고. 됐냐? 그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음수교목들이 등장을 해요. 됐지? 이따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일 설명할게. 나중에 일단 과정 잡아야 되니까. 음수교목이 등장해서 음수교목이 다 자랐어요. 그러면 누가 같이 섞여 있겠어요? 양수교목과 음수교목이 같이 섞여 있는 숲이 되겠지. 이런 숲을 뭐라 그래? 혼합림이다 라고 표현해. 혼합림. 그렇지? 혼합림에서 양수교목과 음수교목이 서로 경쟁을 하거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밀릴 수밖에 없냐면 양수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교목으로만 이루어진? 음수교목으로만 이루어진 음수림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음수림. 이해됐지? 그래서 음수림까지 왔을 때 천이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최고 상태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상태라 표현하냐면 극상 상태라고 그래. 극상에 도달했다 그래. 더 이상 이 천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여기는 한반도 중심이지. 한반도 중심. 극상은 지역에 따라서요. 지역에 따라서 극상 종류는 뭐 할 수 있냐면 바뀔 수 있어요. 됐지? 그럼 지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차이에 따라서? 무슨 차이? 환경 차이에 따라서 극상 종류를 바뀔 수 있다고. 우리 한반도의 기후 조건은 음수림이 극상이에요. 이해됐냐? 그럼 모든 온대 지방이 다 숲이 형성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어떤 지방은 초본이 극상인 지점이 있어요. 됐지? 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은 뭐가 극상인 지점이냐면 관목이 극상인 지점이 있어요. 됐지? 세계 지도 한번 보려. 세계 지도를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위로 올라가면 북한이 가겠죠, 그지? 쭉 올라가면 뭐 있어요? 러시아 있죠, 그지? 이쪽으로 가면 이제 중국이 있고 쭉 갔어요, 이렇게. 됐지? 여기 러시아라 볼게요. 러시아 위쪽으로 가면 이제 한대지, 한대. 그치? 여기를 뭐라 부르니? 극으로 가기 전에 툰드라라 보지, 툰드라. 그치? 툰드라. 여기서 다큐멘터리 본 적 있지? 툰드라. 본 적 없니? 기억 안 나니? 예전에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여기 가고 막 생존 활동하고 그랬는데 툰드라는 숲이 없어요. 숲이 없다. 아무리 잘 숲이 없어요. 그렇지? 툰드라는 뭐가 위주로 많이 있냐면 관목이 위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누구냐 김병만하고 또 다른 사람 탤런트 좀 유명한 사람인데 생각 안 나네. 아니 주성 말고 탤런트. 예전에 막 태조왕건인가 광개토 대왕 그 연기했더니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극지방으로 막 이동해 가잖아. 근데 걸어갈 때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관목이 다 수천 개, 관목 쫙 깔려 있거든. 그럼 내 무릎만한 관목들이 있어요. 그럼 걸어가기 쉽겠냐? 굉장히 어렵지. 예?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극상이 어디야? 툰드라의 극상. 관목이에요. 관목. 됐지? 러시아 아래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나라 중에 어디가 있어요? 몽골이 있어요. 몽골 혹시 다큐멘터리로 본 적 있겠지?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숲 없어. 관목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기는 다 초원이지, 초원. 그늘이 없어요. 그렇지? 초원. 그러면 몽골의 극상은 초원이거든. 그렇지? 주의할 점이야. 그렇지? 얘들이 생각하는 게 극상은 항상 음수림인 줄 알거든. 그렇지? 주의하세요. 우리는 한반도 중심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됐냐? 이게 전체 큰 틀이야. 과정 반드시 뭐 해야 돼?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세부적 내용 들어갈게요. 그럼 천이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천이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요인들이 계속 바뀌어가니 물어보는 거거든. 자, 첫 번째 볼게요. 천이 과정이 진행되면 생물의 전체 종수는 어떻게 되니 그래요? 종수는 뭐예요? 종의 종류제, 종의 종류. 됐지? 전체 종의 종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증가하지. 아, 헷갈리지 말점. 지금 식물만 따지는 거지? 그럼 전체 종수는 모두 따지라는 얘기? 소비자, 분해자 다 따지라는 얘기야. 됐지? 그또 하나, 식물만 따지더라도 이놈들의 이름을 적어주니까 얘들이 지우류 등장하고 선태류 등장하면 지우류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선태류 등장하고 초본류 등장하면 선태류가 사라지는 줄 알아. 그런 거 아니야. 지우류가 등장한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요? 선태류가 들어오면 이때 선태류하고 지우류가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 다음 초본류가 존재하면 이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장하면 이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서 각각이 늘어나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놈들이 점점 무슨 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점종화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우류의 종류, 선태류의 종류, 초본류의 종류, 관목류의 종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 이게 종의 종류야. 식물만 봐도 종의 종류가 뭐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게 다 생산자들이잖아. 그럼 생산자의 종의 종류가 뭐해지니? 많아지지. 그럼 생산자의 종의 종류가 많아지면 이걸 먹고 사는 소비자들의 종류도 당연히 뭐해지겠어요? 많아지겠지. 그래서 그럼 생산자의 종의 종류 많아져, 소비자의 종의 종류 많아져, 이들의 사체나 배설물 먹고 사는 그런 무순자의 종의 종류도, 분해자의 종의 종류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러니까 종의 종류는 증가해. 이 말을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표현해. 됐니? 그렇지? 그럼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생산자하고 소비자만 보더라도 생산자 종의 종류, 소비자 종의 종류가 많아지니까 이들의 관계가 주로 피식과 포식 관계로 연결되지. 그렇지? 그러면 먹이구물 관계가 보이지? 복잡해지지? 그렇지? 이게 복잡해지면 이제 어떤 정도 쉽게 멸종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생태계 안정성은 커지지, 증가한다. 천이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기에서 형성되는 생태계는 엄청나게 안정화가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럼 잡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토양의 깊이는 어떻게 되니? 깊어지지, 증가하지. 주의할 점 무한대로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됐지? 충분히 깊어질 때까지 깊어진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토양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이제 뭐도 같이 증가하냐면 토양 내 수분량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는 바위 덩어리만 이제 비가 내렸어요. 위에가 물로 촉촉히 적셨어요. 해가 떴어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물이 다 보여요? 다 증발해요. 토양은 물이 스며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토양 속에 스며들은 물을 쉽게 증발해 안 해? 안 하거든. 그러니까 토양 깊이가 깊어지면 당연히 토양의 수분량도 보이죠?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됐지? 자, 그 다음 토양 내 수분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물 속에 녹아 들어올 수 있는 이온들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무, 기, 염류. 그럼 수분량이 증가하는 만큼 토양 내 무기염류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됐냐? 특히 물하고 토양의 물하고 토양 내 무기염류는 생물 요소 중에서 누가 살아감에 있어서 생산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 물질이지. 그렇지? 생산자가 광합성하려면 이산화탄소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어디에 많거든? 되게 많거든. 물을 어디서 끌어와요? 토양에서 끌어와야 되거든.
토양의 수분량이 충분하니까 생산자들의 광합성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거기다가 무슨 염료도 많이 확보가 되면 무기염료도 많이 확보가 돼요. 무기염료 중에서 특히 질소성 이온들, 뭐 암모늄 이온이나 그다음 뭐 질산 이온들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생산자가 이걸 끌어와 가지고 무슨 동화를 많이 하겠어요? 질소 동화를 많이 하겠지. 그럼 시간당 단백질이나 핵산의 양이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생장 속도가 보이죠?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지?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갈게요. 그러면 숲의 층상 구조는 발달하니 발달하지 않니? 발달하겠지? 자, 봐. 여기 음수림이 형성됐잖아. 그 음수림이 형성되게 되면 큰 나무도 있고 이제 그보다 좀 더 작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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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풀들. 이게 됐지? 이런 층상 구조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숲의 층상 구조 한번 설명했잖아. 여기 아래 뭐 지중층, 그 다음에 선태층, 그 다음에 초본층, 그 다음에 관목층, 그 다음 아교목층, 그 다음 교목층. 이게 됐지? 그래서 층별로 살아가는 개체군의 종류가 보이죠. 또 달라지고 층별로 군집의 종류가 뭐 한다 그랬어? 달라진다 그랬지? 생물 종류 다양해지니까. 이해됐니? 당연한 거죠.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그럼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되니? 이건 감소하겠지. 네, 해봐. 황무지부터 광목류까지는 현재 식물이 많이 크진 않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나 큰 차이로 보진 않아요. 특히 뭐가 형성돼 버리면, 숲이 형성돼 버리면 이때에서부터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버리지. 이해됐지? 그치? 오케이? 이것 때문에 천이 과정이 바뀌는 현상 생겨요. 일단 설명할 거고. 됐니?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천이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 요인을 잡아볼게요. 환경 요인. 해볼게. 황무지에서부터 관목류까지예요. 그 황무지에서 최초의 생명체 지우류가 등장해서 관목류까지 발전할 때 이런 천이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 요인이 뭐예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아니야. 뭐야? 토양의 깊이지. 그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그치? 토양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그만큼 큰 식물들이 등장해서 환경이 제공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토양의 깊이가 증가하면 무슨 양이 증가해? 토양량. 수분량도 증가하고 수분량이 증가하니까 토양의 무슨 염류량이? 무기 염류량이 증가하거든. 생산자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적합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적합한 생산자들이 그 다음에 우점종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천이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이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무슨 깊이? 토양 깊이.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같이 증가하니까. 됐냐?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양수림부터는 이미 교목이 들어왔잖아. 교목이 들어온 상태라면 교목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의 깊이는 이미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이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거는 토양의 깊이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토양의 깊이가 충분히 깊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수분량이나 무기염류량은 토양 속에 이미 다 뭐 됐다고 보는 거야 지금? 확보가 됐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천이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제 뭐로 보냐면 이걸로 보는 거거든. 지표면에 도달한 빛의 양이. 이해됐지? 그럼 봐. 그럼 최초의 양수림이 먼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게요. 그렇지? 종자 들어갔지? 종자가 뭐야? 한 글자로 하면 C잖아, C. 종자 어떻게 만들지? 1단원 때인데 2단원 때 유전 파트도 같이 연결했고 식물의 유성성식 결과지? 식물의 유성성식 결과. 그지? 무슨 가루하고? 꽃가루하고 뭐? 난세포가 서로 뭐 돼요? 수정이 되지. 수정되면 무슨 난 되지? 수정난 되지? 수정난 일단 몇 개의 세포야? 한 개의 세포거든. 얘가 무슨 분열해? 체세포 분열하지. 세포수를 뭐해? 늘리지. 세포수를 늘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이놈의 세포 분열을 정지시켜버리지.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뭐야? 종자거든. 그럼 이 종자를 뿌리면 이 종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적합한 환경을 만나면 이놈이 다시 뭐를 시작해? 세포 분열 시작하면서 개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이해됐냐? 그럼 봐.
그러면 양수림이 다 자랐어요. 그럼 이놈이 뭘 만들겠어요? 종자를 만들겠지. 그럼 양수림이 만든 종자를 땅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양수림 종자에. 그럼 양수림 종자가 발화해가지고 어린 식물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뭐라 불렀지? 어린 식물? 묘목. 무슨 님이 될? 양수교목이 될 묘목이거든. 그래서 이런 묘목을 뭐라 하냐면 양수묘목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지? 양수묘목은 어차피 양수림에 해당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얘는 빛이 뭐 해야 돼? 만화에 생존할 수 있거든. 근데 이미 뭐가 형성돼 버렸어요? 숲이 이미 형성돼 버렸어요. 그럼 지표면에 돋아나는 빛의 양이 적단 말이지. 그럼 얘는 살 수가 없어요. 묘목이 자랄 수가 없다고. 이해됐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목에 대한 종자가 들어오냐면 음수 교목을 이룰 종자가 들어와요. 여기 음수 교목을 이룰 종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뭐야? 발화해가지고 자라서 묘목 만들겠지. 그럼 무슨 묘목이? 음수 묘목이 만들어져요. 그 음수 묘목은 양수 묘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적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생장 가능하거든. 단 양수 묘목의 생장 속도보다는 느려. 왜? 빛을 적게 받거든. 그건 어쨌든 뭐 할 수는 있어요? 생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자라면 음수 교목으로 이루어진 이런 숲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미 양수림부터는 양수 묘목은 아예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양수 묘목의 그런 많은 지점은 어디에서? 시간대별로. 시간대에서. 어디? 관목류에서 말이죠. 관목류에서. 그럼 관목류에서 양수 묘목하고 양수 교목이 될 종자하고 음수 교목이 될 종자가 있어요. 그렇지? 음수 교목은 어차피 생장 속도에도 뭐 하거든? 느리거든. 음수 묘목이 느려요. 어찌됐든 여기서 양수 묘목하고 음수 묘목이 동시에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같은 양의 빛을 받아도 이놈이 생장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이놈이 먼저 뭘 형성하거든? 숲을 먼저 형성하거든. 그 다음에 음수 묘목이 자라면서 이놈들이 뒤따라오는 거거든, 실제. 이해됐냐? 그지? 그럼 보자. 그럼 호남림에서는 그럼 무슨 님하고 양수림하고 무슨 님이 같이 존재해? 음수림이 같이 존재하거든. 그 음수림의 개체수가 점점 뭐해진다는 얘기?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양수림의 개체수가 줄니까 결국 음수림에 대해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양수림이 나중에 결국 뭐해져? 이미 다 자랐어도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누가? 음수림으로만 구성된 숲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천이 과정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을 뭐라 보는 거예요? 빛의 세기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냐? 숲의 층상 구조와 관련된 질문이야. 층상 구조 그러면요.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갈수록 층상 구조는 계속 뭐하기 때문에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양수림에서 양엽의 비율과 음엽의 비율, 음수림에서 양엽의 비율과 음엽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거든. 그럼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가게 되면 양엽의 비율이에요. 양엽의 비율은 뭐 하게 돼? 감소하게 되지. 층상구조가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양엽이 되려면 빛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바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아래쪽이 계속 발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은 빛을 적게 받는 잎이 많아지니까 결국 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 음엽의 비율은 높아진다는 얘기지. 음엽의 비율이 높아져요. 이거를 또 어떻게 물어보냐면 양엽과 음엽의 형태적 차이로도 물어볼 수 있지. 그치? 양엽은 두께가 뭐해? 두껍지. 양엽은 두껍잖아, 두께가. 얘는 두께가 얇거든. 그러면 천이 과정이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갈수록 잎의 전체 평균 두께는 어떻게 되냐? 얇아진다고. 이해되냐? 이 구조권이 물어본다니까. 됐지? 그 다음에 이것의 넓이 볼게. 넓이 누가 넓니? 양엽과 음엽 중에? 음엽이 넓지. 그 음엽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잎의 평균 넓이는 뭐이죠?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엮어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제 보상점이라든지 광포화점을 앞으로 다루게 될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 보상점의 크기라든지 광포화점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앞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이해됐지? 됐니?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건성천이다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제 무슨 천이 들어갈 거예요? 습성천이 들어갈 거야. 습성천이는 육상인데 육상에서 지각 활동을 통해서
뭔가 움푹 패였어요. 움푹 패여가지고 여기에 물이 찼어요. 물이 짱 하고 찼어요. 지금 흘러가는 하천이나 강이 아니야. 물이 고여있는 상태지.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 호수다라고 불러요. 호수. 됐지? 연못보다 규모가 커요. 근데 최초에 물이 채워지게 되면 여기에 생명체가 등장하려면 당연히 생태계의 생물 요소 중에 누가 먼저 등장을 해야 돼? 생산자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물에 서식할 수 있는 생산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자의 종류가 크게 두 개잖아. 뭐하고? 식물하고 그 다음에 조류가 있어요. 그럼 이 물 자체에 서식할 수 있는 생명체는 누구란 얘기지? 조류거든. 조류. 식물은 물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바로 뿌리를 받고 살 수 있는 식물이 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지. 그럼 가장 먼저 누가 등장을 해줘야 돼? 조류가 먼저 등장을 해줘야 되거든. 그때 이제 조류가 또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단세포성 조류하고 다세포성 조류가 있어요. 그렇지? 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단세포성 조류예요. 그렇지? 예전에 단세포성 조류들을 우리가 무슨 성 플랑크톤이라고 그랬지? 식물성 플랑크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돌말 배웠지. 이거 가지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특징 한번 다뤘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은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이 너무 좋으면 개체수가 급증하지,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급감해요. 됐지? 그럼 최초의 호수에는 단세포성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안 되거든. 이유가 뭐냐면 이놈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물. 그렇지? 빛도 충분히 들어온다 가정을 해요. 그렇지? 근데 물도 있고 빛도 있고 대기 중에 뭘 끓을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끓여가지고 광합성 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떤 환경 조건이 맞지 않냐면 최초의 물이 바로 고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없어요. 무기염류가 굉장히 적거든. 그렇지? 이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바로 등장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란 얘기, 이게 환경. 그래서 이 호수가 무슨 염류가 굉장히 부족한 호수이기 때문에, 무기염류가 굉장히 부족한 호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빈영양호라고 그래요. 빈이 빈약하다는 얘기지. 양은 영양, 염류라는 얘기지. 무기염류. 무기염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최초의 생산자인 단세포성 조류가 들어오려면 뭐가 많이 확보가 돼요? 무기염류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기염류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지? 증가한 원리는 비가 막 내리겠지, 그지? 기상활동을 통해서. 자, 볼게요. 기상활동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빗물이 토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럼 토양 속에 들어가 있는 무슨 염류들이? 무기염류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토양들이 같이 물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속에 퇴적되는 물질량 점점 뭐하게 되겠니? 증가하겠지. 퇴적물의 증가와 함께 무기염류량이 점점 뭐하게 된다는 얘기?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지역은 이제 무기염류가 풍부한 호수가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부영양호라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영양염류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인 단세포성 조류들이 드디어 들어올 수 있는, 최초의 생산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때 부영양호에서 최초의 무슨 성? 단세포성 조류라는 생산자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이제 생산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먹고 사는 소비자라든지 이걸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유기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분해자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돼? 퇴적물량은 계속 늘어나겠지? 늘어나게 되고 물은 계속 증발하니까 물의 양은 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걸쭉한 상태가 돼요. 걸쭉한 상태,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걸쭉한 상태가 되고, 이런 걸쭉한 상태를 너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라 표현하니? 늪이다 표현하지. 늪. 됐지? 여기서는 늪이다 표현하지 않고 스번이라 표현하지. 스번. 됐지? 수번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번 형성되게 되면 뭐 여기 토양처럼 딱딱하진 않지만 어쨌든 식물들이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양 일부가 확보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일부 식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 됐지? 그럼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의 함량이 높잖아. 물론 물이 많이 증발하긴 했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물의 함량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뿌리를 박고 사는 식물들을 뭐라 하냐면 수생식물이다 표현을 해요. 수생식물은 예? 수생식물은 물에 서식하거나 물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우리가 수생식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단세포성 조류하고 수생식물이라는 생산자의 등장인데,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 습성천이의 무슨 자로 봐버리냐면 개척자로 봐요. 됐지?
개척자로.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변함으로 해서 다른 소비자나 분해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개척자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개척자를 표현할 때 단세포성 조류와 수생식물들을 합쳐가지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습생식물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습생식물. 원래 조류는 식물이 아니지. 원래 조류는 식물이 아닌데 습성천이 과정에서는 그냥 식물로 그냥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습생식물. 이게 습성천이의 개척자야. 이해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 물은 계속 증발하거든. 그지? 그럼 토양 점점 뭐 해야 돼? 딱딱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요. 무슨 유로 가? 초본유로 간다고. 됐지? 결국 물이 다 사라지고 초본유 등장하면서 다시 뭐가 등장해? 간목류, 양수림, 호남리, 음수림. 결국 이 지역도 숲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 이해됐지? 그지? 현재 여기 우남산만 가도 좀 조그마한 연못이 있거든? 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우남산 안 가봤니? 민아야, 집 어디냐? 어? 수환이를 안 간 거야? 우남산 가면 조그마한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도 결국에는 육지화가 되면서 숲 형성에 관여할 거란 얘기. 이해됐지? 저기 경상남도 창원에 가면 엄청나게 큰 늪이 있잖아. 뭐 우포늪이 있거든. 이것도 결국에는 수천 년 지나면 그 지역 다 육지화되면서 이렇게 숲이 형성될 거란 얘기. 이해됐지? 시간에 따라서. 됐냐? 흐름을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건 수분 형성되는, 그래서 이 과정이 천이 과정 중에서 1차 천이야. 1차 천이 중에 위가 뭐였지? 건성천이, 아래가 습성천이지. 최초의 출발지가 달라요. 됐지? 개척자 종류도 그래. 개척자 종류도 지금 달라. 됐지? 그 다음에 건성천이와 습성천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1차 천이에 대한 개념이야. 1차 천이에 대한 개념. 됐냐?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천이 들어갈 거예요? 2차 천이 들어갈 거예요. 2차 천이는 어떤 과정이냐면 1차 천이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1차 천이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것들이 진행되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이 단계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1차 천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뒤로 단계 돌아가서 다시 이 단계를 반복하는 거지. 이게 뭐야? 2차 천이야. 이해됐냐? 그래서 1차 천이와 2차 천이의 차이점은 1차 천이는 아예 생명체가 없는 상황에 출발하는 거고 2차 천이는 생명체가 있는 상태에 출발하는 거지. 그 과정이 뒤로 돌아가면서 가는 과정이니까. 이해됐냐? 오케이? 2차 천이. 그래서 2차 천이 지금도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주로 어떤 사건들이 2차 천이를 일으키냐면 시험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일어나면 산불이 일어나는. 됐지? 이제 가정하는 거야. 산불이 일어났어. 예를 들면 숲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어요. 뭐 양수림이 됐든 호남림이 됐든 음수림이 됐든 여기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육상에 있는 생명체가 다 타버렸어요. 다 탔어. 다 타면 결국 위에는 남아있는 생명체가 없겠지. 근데 이미 토양 깊이는 어떤 상태가 됐겠니? 깊어져 있는 상태가 됐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깊어져 있는 상태로 출발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토양 깊이가 이미 깊어져 있고 여기에는 충분한 뭐도 있어요? 무기염류도 있겠지. 비가 내려주면 충분한 뭐가 확보가 돼요? 물이 확보가 되겠지. 그러면 생산자 중에서 식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엄청나게 좋은 환경으로 바로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로 무슨 요소 바로 출발하냐면 초본에서 바로 출발한다는 얘기야. 2차 천이가 시작되면. 됐지? 그 다음 뭐가 등장해? 관목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양수림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호남림 등장할 거고, 그 다음에 음수림을 이걸 또 반복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1차 천이와의 차이점을 보면 최초에 이미 무기염류와 물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토양의 깊이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1차 천이에 비해서 무슨 속도가 빨라요? 천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란 얘기죠. 됐지? 무슨 천이보다? 1차 천이보다. 됐니? 그러면 2차 천이의 개척자는 뭐니 물어봐요. 2차 천이의 개척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위에 육상에 있는 생물체는 다 사라졌다 보는 거예요. 그럼 최초로 등장이 누구예요? 초본이 바로 등장하거든. 그래서 2차 천이의 주 개척자를 누구로 봐요? 초본으로 봐요. 주로 개척자를 초본으로 본다. 산불이 일어나다가 일부 생명체가 살아남았어요. 예를 들면 관목이 살아남았어요. 그럼 관목도 출발했대요. 그럼 그때 개척자는 뭐가 돼? 관목이 되는 거지. 이때 절대 개척자는 누구는 아니냐면
지우류라든지 습생식물은 개척자가 2차천의 개척자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냐? 1차천의 개척자와 1차천의 개척자가 2차천의 개척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고. 됐냐? 할 수 있겠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천일 과정 마무리됐고 그 다음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